무대로 모시고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영어 통역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지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 통역 필요하신 분 있으신지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Is there anyone who needs English interpretation? Please raise your hand. 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어 통역 없이 해도 될까요? 순수한 한국어가 오가는 자리로 만들어 올라가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시는 7분 모두 무대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오늘 여기서 백성이랑 같이 영화를 보셨어요. 이 웹드라마 연출해주신 윤성호 감독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서 이제 나오실 겁니다. 김혜준 배우님, 정현주 배우님, 박종환 배우님, 그리고 최유진 배우님, 김경일 배우님, 그리고 설찬빈 배우님까지 6분 배우분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이게 여기 있는 마이크를 나눠 쓰셔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스크린에서 막 튀어나오신 것 같죠? 아닌가 보군요. 일단 인사말부터 감독님, 네, 우리나라 웹드라마의 살아있는 역사 윤성호 감독님부터 인사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천영화제는 처음이에요. 지금 웹드라마를 이렇게 묶어서 조금 변주가 있긴 하지만은 사실 웹에서 보실 수 있었던 거를 초청해 주셔서 부천영화제도 감사드리고, 또 관객분들 입장에서도 부천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지금 온라인에 소개됐던 거를 다시 한번 묶어서 보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 가성비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또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따 많은 얘기는 또 문담 나누면서 배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동수 역할을 맡았던 김경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유진 역을 맡은 최유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미 역할을 맡은 설찬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 팀장 역할을 맡은 정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엔터 박 대표 역을 맡은 박종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준 배우님 지금 오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급하게 드라마 촬영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되게 안타까워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대신 그만큼 더 뜨거운 자리를 만들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준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여기 앞에 정말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드신 분들 다 모여 계시잖아요. 바로 관객분들한테서 객석에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하얀 티셔츠 입으신 남자분부터. 네, 잘 봤고요. 윤성호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서비스 때는 웹드라마를 이렇게 극장에서 선보이셨는데 혹시 이 영화 작업을 하다가 이제 웹드라마 작업도 하시는데 영화에 대한 그리움은 없으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화를 이제 뒷부분에 꽁트에서 여행에 대한 비유를 대사로 쓰셨는데 혹시 웹드라마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웹드라마는 약간 동네 여행, 막리단길, 경리단길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영화 매체, 영화로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요. 그거에 대한 그 마음속의 수요는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갑자기 왜 독립영화를 꾸준히 단편, 장편, 옴니버스 만들다가 언제부턴가 사실은 거의 웹드라마만 만들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 이걸 TV에서 틀면 단막극일 테고 극장에서 틀면 저예산 독립영화일 수 있는데 제가 웹으로 모바일로 보여주는 포지셔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사실은 은하의 방송이라는 독립장편을 벌써 10년 전이더라고요. 몰랐는데 그거를 처음에 공개를 하고 나서 그
이렇게 소수의 관객들이 좀 열심히 봐주셨는데 그때 댓글 중에 이제 좀 약간 제가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만들었던 영화에서 서투른 게 많아가지고 그런지 댓글 중에 이제 저격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게 영화지 시트콤이지 영화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공격으로 느껴진 게 아니라 가슴에서 이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현장에서 찍으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영화적인 게 뭘까. 나는 이제 언제부턴가 단편 영화를 좀 꾸준히 만들면서 뭐 독특한 영화, 독립 영화에서 포지셔닝은 돼 있는데 사실 제가 그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많은 고민과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솔직히 나 영화보다 TV 시트콤을 더 많이 보는 편이고 그럼 시트콤을 만들면 되겠다 하고서는 그게 저한테 약간 가이드 라이트 등대가 돼줬어요. 그 댓글이. 근데 시트콤을 만들어야겠는데 방송국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외주 제작사에 뭐 PD로 입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대로 이제 할 수 있는 자 구하라 등등을 만들면서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외부로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배우들도 많이 만나고 스토리도 많이 선보이면서 제 어떤 갈증이나 그런 게 없이 이게 충분히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외부로 할수록 자꾸 초반 5초에 초반 1분에 승부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수많은 페북과 트위터와 네이버와 수많은 콘텐츠들하고 같이 경쟁해야 되니까 근데 영화라는 게 너무 좋은 게 기다려주는 매체에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극장에서 앉아가지고 처음 1분이 좀 재미없더라도 5분 동안 무슨 얘기인지 모르더라도 끝에서 아 결국 이런 아이러니를 마주하면은 내가 극장에 앉아있을 이유가 있었구나 되잖아요. 그래서 관객도 기다려주는 매체고 시나리오를 쓰는 동안도 기다려주고 촬영하는 동안도 기다려주고 그래서 뭔가 언젠가는 결국은 모든 거는 그 정성희 평론가의 말을 좀 패러디하자면은 결국 모든 게 영화가 될 것 같은 게 페북 콘텐츠 여러분 좋아하시고 네이버에서 뭐 보시는 거 좋아하고 저도 그러지만은 결국 50살, 60살, 70살 돼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서사는 결국 영화밖에 없지 않을까 영상으로는 그런 생각해서 그런 식의 애정은 더 커져가고 있고요. 그거를 조금 이렇게 달래게 해줘가지고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영화, 웹드라마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해달라고. 막리담기. 영화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먹는 거에 더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영화가 이제 맘 놓고 이제 차려보는 이제 코스 요리라면은 웹드라마라기보다 저는 약간 시트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앞에 오프닝 시퀀스도 이 드라마를 포지셔닝하기 위해서 옛날 제가 좋아하던 일요 아침 드라마 짝 같은 드라마 있거든요. 뭐 해가 떠도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일부러 그런 가락으로 오프닝 시퀀스를 만들면서 이번 웹드라마는 일요 아침 약간은 톤 앤 매너가 살짝 붕 떠 있는 근데 약간 못났지만은 귀여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로 포지셔닝 하려고 오프닝 시퀀스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일용할 도시락 같은 느낌, 시트콤이라는 게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다른 뒤에 여자분들일까요? 저는 그 찬미 역할 같은 배우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찬미가 유진이가 춤추는 거 뒤에서 이렇게 보다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왜 눈물 흘리는지 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유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눈물 흘리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숨어야 하는 내 모습 때문인지 좀 궁금해서 그거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독님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대세는 백합 시즌2는 언제 도대체 나오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정현주 배우님 사랑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찬미는 극 중에서 유진이를 원래 알고 있었고 동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커져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동윤이랑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숨으려고는 했지만 그렇게 둘이 친하게 가버리는 거 보고 마음이 아팠나 봐요. 감사합니다. 대세는 백합 시즌2를 진짜 만들고 싶은데 사실은 이런 생각 있으실 거예요. 지금 대세는 백합을 혹시 아시는 분들 한정해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정현주 배우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김혜준 배우랑 같이 만들었던 굉장히 짧은 이제 웹 시리즈예요. 그건 다 합쳐가지고 30분 정도인데 그걸 왜 다시 못 만드냐면 이거 만들 돈으로 그걸 만들지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고 아이돌 권한대행 만들 돈으로 그걸 만들지 하실 분들이 있는데 다 회사가 다 달라요.
투자처가 다 다르고 저는 이제 돈 들어오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의뢰가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뭐랄까 풍족하게 그러니까 견적 대비 풍족하게 하거든요. 저희가 이번 거가 1억 조금 넘는 예산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5회차 저기서 5일 찍었어요 이제. 그래서 약간 실내 위주인데 그런 식으로 많이 대세인백하고 원래 투자했던 쪽에서 또 시즌 2에 그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해주고 하면은 전 그때만 지금 이제 칼을 갈고 있죠. 아이템 너무 쌓였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정현주 배우도 더 이게 조금 젊을 때 빨리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젊지 물론 젊지만은 제가 빨리 하고 싶은 얘기가 아이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쌓아놓은 아이템으로 하면은 아마 시즌 2를 제가 더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제 이름으로 투자받을 수 있게 그런 다음에 하면은 제 생각에 주인공이 저번에 2명이었으면은 그때 조연이 2명이었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대세메카 시즌 2를 하면은 지금까지 같이 했던 배우 중에서 제가 좀 마음에 드는 신인 배우들은 다 동원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유진 씨랑 찬미 씨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모르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시다는 거지? 투자를 못 받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해가 안 가지. 그럼 저도 대세는 그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정현주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윤성호 감독님이랑 웹 시리즈 그렇게 연달아 하시면요 마이크 받아주세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도 그렇고 거기서도 그렇고 약간 독특한 아우라, 범접할 수 없는 자기만의 분위기를 가진 캐릭터를 자꾸 맡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성호 감독님이 또 배우들의 숨겨진 매력 포착하시는데 아주 뛰어난 분이시잖아요. 그런 캐릭터를 윤성호 감독님이 왜 맡기시는지 평소에 그런 모습을 많이 감독님께 보여주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아마 감독님이 평소에 관찰했을 때 제가 그런 모습이 있었나 봐요. 그걸 극대화해서 되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네. 다른 작품에서랑 달리 그런 모습을 연기하실 때 좀 재밌으세요? 감독님이랑 작업하실 때? 네, 재밌어요. 사실은 평소에 이렇게 뭐 관찰한 건 아니고 당연히 사실은 정현주 배우의 독특한 음색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튜닝하기가 좀 힘든 악기 같은 느낌도 있어요. 칭찬이죠? 칭찬이에요. 왜냐면은 튜닝을 하고 나면은 다른 악기는 못 낼 소리가 나오는데 그 튜닝들을 근데 정현주 배우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기 계신 다른 배우들도 특히 약간 여자 배우들 중에서 20대 초중반에 많은 배우들은 각자 자기 소리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통 그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 때 비슷한 컬러의 그 음색을 원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약간 일부러 좀 다르게 좀 특히 정현주 배우는 다른 드라마나 영화에서 약간 좀 그 윤가은 감독과 했던 단편 영화 빼고는 약간 좀 청순하고 이렇게 뭐 가련 순백 이런 걸로 많이 나오는데 그거 말고 좀 다른 목소리를 좀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과장되게 좀 시트콤이라는 포맷에 힘입어서 더 과장되게 주문을 하고 그것도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아름다운 협업에 대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저기 여성 관객분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시나리오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웹드라마를 편집해서 만든 영화다 보니까 이게 웹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은데요. 이 웹드라마를 영화로 만드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이제 영화로 만들려고 했다기보다는 근데 확실히 제가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웹이나 모바일로 볼 때는 집중력을 잃을까봐 계속해서 약간 대사를 가이드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음악이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키 마우징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동작에 맞춰가지고 옛날에 슬래스틱 영화들 보면은 띠리리리 따라다단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모든 웹드라마가 그런 거 아닌데 제가 만들어온 출출한 여자, 출중한 여자, 뭐 게임에서 여직원들 등등 미키 마우징이 되게 많이 써요 음악을. 강미국 음악 감독님이 그런 거를 되게 잘해주시기도 하고 그냥 거의 즉흥적으로 음악 건반을 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타이밍에 따라서 저도 보면서 오늘 보면서 또 전에 보면서 이거를 이제 스크린에서 볼 때 생각하면 가이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요새 특히 우리가 영화제에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이라는 거는 대중들의 어떤 트렌드만 노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와가지고 제가 말한 것처럼 기다려주는 영화들 우리 영화제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웹으로 만들 때는 기다려주지 않는 사람들을 상정하니까 자막도 많이 넣고 효과음도 평평 넣고 그러는데 실은 다음부터는 그래서 좀 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만들 때 아예 상영본의 사운드까지 고민하고 싶은 사실 컷 편집 비디오만을 봤을 때는 사실 영화적으로 저는 그렇게 제가 시나리오가 좀 아직 아쉽거나 연출이 제가 아쉽다면 모를까 그림으로 봤을 때 저는 실내극으로서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이제 자화자찬이 아니라 그 사이즈에 대한 이제 고민하자면 저는 약간 일본의 소품 영화들을 좀 좋아해요. 실내 로케이션 한 5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옛날 TV 영화들 미국 쪽 TV 영화들 좀 좋아하거든요. 뭐 홀마크 뭐 이런 거 요새 넷플릭스에서 그런 걸 보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저예산으로 쳤을 때 비디오는 그럴 수 있는데 영화라는 거는 진짜 확실히 귀를 너무 가이드해주면 안 되는데 제가 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건 저도 사실은 다시 한번 깨닫고 좀 신중해져야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새 앞으로는 뭘 만들 때 상영본 할 때는 비디오가 문제가 아니라 오디오를 많이 덜어내려고요. 네,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자기 감정을 실을 수 있게 듣는 사람들이. 네, 아무튼 고민 더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껴서 여쭤볼게요. 영화에서도 큰 활약하시는 박종환 배우님이 윤성호 감독님 웹 시리즈 찍을 때는 항상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유머 감각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뿐만 아니라 춤추는 여자 시즌 2나 아이돌 강한대회에서도 그렇고 왜 웹 시리즈에서만 유독 그 유머 감각을 뽐내게 되시는 건지. 제가 그 약간의 낯가림이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을 이렇게 많이 보내지 못하면 저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리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우신 겁니까? 부자연스러우신 겁니까? 지금도 약간 좀 네. 그래서 근데 윤성호 감독님하고 긴 시간 만나왔고 그래서 감독님이 누구보다 저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유독 그렇게 감독님 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종환 배우님이 자연스러우시면 이런 모습을 보신다는 거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 모자 쓰신 관객분께 드릴게요. 네, 이 영화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윤성호 감독님이요, 그 예전 은하해적 해방전선,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도약선생 등등까지 되게 이거 청춘물 되게 예쁘게 잘 만드시고 그러시는 감독님이신 것 같거든요. 제가 이게 보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런 감독님한테 좀 예산 지원 좀 많이 대기업이든 어디 해주셔가지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지원이 받기가 수월치 않으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정도 네임밸류 있는 감독님이시면 많이 지원 받으실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좀 힘드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청춘물에서 갑자기는 아니고 저 이게 약간 동성애 뭐 이런 건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걸 무겁지 않게 그래도 되게 마음 편하게 잘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 이런 내지물 뭐 동성애물 이런 거에 이제 약간 빠지게 된 이게 되게 저는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계기 같은 건 아니면 어떻게 혹시 생각 들려주고 싶으신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도 듣고 싶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좀 뒤에 질문부터 그 약간 예민할 수 있는 질문부터 빨리 답을 해드리면은 여기서 찬미 얘기 있잖아요. 찬미 플롯은 저 고3 때 얘기예요. 제가 우리 반 남자 되게 좋아했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약간 이성애자인데 약간 이성애자인데 지금 제가 26까지 모쏠이었어가지고 그 뒤로는 꾸준히 연애를 하는데 그 뒤로는 보니까 이성애자더라고요. 모르지 바일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죠. 근데 고3 때 진짜 우리 반 남자를 너무 좋아했는데 진짜 찬미가 좋아하듯이 좋아했어요. 유진이 좋아하듯이 막 이렇게 바라보고 막 눈물 날 것 같고 가서 몰래 뽀뽀해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진짜. 근데 그건 좀 못했었어. 뽀뽀는 허락받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냥 제 얘기 플러스 제가 주변에 있는 인구 분포 중에 게이, 레즈비언, 성소수자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갑자기 하게 된 게 아니라 은하해방연선에도 그 전에 만든 단편 영화에도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분포의 비율이 항상 있는데 그게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된 게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언제부턴가 약간 여성 성소수자 얘기를 조금 더 발랄하게 좀 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거 같아요. 제가 주변에 이제 워낙에 게이 감독님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워낙에 그러니까 저랑 뭐 친했거나 뭐 지금은 안 친해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잘 만들어서 그쪽은 제가 가봤자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레즈비언 얘기는 본인은 남자 이성애자면서,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직은 충분히 이제 그래서 약간은 좀 경쟁력이 있는 서사. 근데 그것도 어쩌면은 더 잘할 수 있고 더 발랄하게든 더 진지하게든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을 때는 저는 약간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데세메캅도 일부러 이제 여성 감독님들하고 같이 이제 스토리를 고민하면서, 그것도 중요한 장면들은 다 그 부분이 찍었거든요. 저는 약간 프로듀서에 가까웠고,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데세메캅 스피노프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마음에 좀 또 제 약간 어린 시절을 성별을 바꿔가지고 해본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질문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제가 그냥 이성애를 다룬 적도 거의 되게 많거든요. 뭐 썸남 썸녀라든지 뭐 게임에서 여직원들이라든지 은하병선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이런 질문이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이성애에 빠져 계세요? 이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성애자니까 그런 이성애자 감독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것도 그 앞에 이제 영화 이렇게 투자 안 받냐고. 근데 사실은 되게 잘 받는 편이에요. 자잘하게. 그러니까 아까 또 막리단 길로 비교했는데 연남도 골목에서 가게 내라는 오퍼는 진짜 많아요. 진짜 내가 한번 밀어줄 테니까 근데 명동에서 칼국수집 내라 그러려면 이제 되게 크고, 명동은 일단 임대료도 비싸고 고용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는데 그건 리스크가 큰 거잖아요. 그 리스크를 대기업들이 저한테 투자하게 하려면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시나리오를 스스로 쓰질 않는 이 나쁜 버릇이 있어가지고 저는 돈이 들어오면 쓰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굴소스 회사가 돈을 준다든지 잡지 회사가 돈을 준다든지 신인 아이돌을 홍보하고 싶은 회사가 돈을 준다든지 그러면 그 순간부터 갑자기 머리 팍팍 돌아오면서 막 써지는데, 뭐 쇼박스나 CJ에 투자 받으려면 내가 써가지고 가서 이 영화 만들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야 진짜. 그래서 그쪽이 먼저 야 돈 주겠다 그러면 아마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뭘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회로를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독 네임밸류 있으신 육 감독님한테 돈 더 잘 들어오라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하시죠. 잘 들어옵니다. 더 잘 들어오라는 의미에서. 네, 그럼 제가 막간에 김경희 배우님께도 하나 여쭤보려고. 저는 이 영화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중간중간에 감정의 플롯처럼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봉수가 찬성에게 갖는 감정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게 되게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느끼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랑이겠죠. 네. 사랑이군요.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던 마음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찬선이 뭐 굉장한 페미니스트고 아는 게 많고, 저는 반대로 약간 겉만 추구하는 약간 허둥지둥대는 인물이라 치면 그런 사람이 충분히 그런 찬선한테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 대사 중에 오늘 정말 많이 배우고 가네요 라는 대사가 있는데, 네, 저는 허둥수로 할 때 최대한 단순화시키려고 했거든요. 많은 것들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네, 단순하게 임할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뭐 말들이나 새로운 뭐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 네. 로 얘기 나온 김에 저 뒤에 설찬선을 연기하신 공민정 배우님이 와 계시는데 앞에 나오시지 같이. 너무 제가 멋있는 여성을 연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에서도 안 된 여로 나와가지고 저 얼마 전에 봤는데, 안 그래도 이따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잘 봐서 팬이 된 것 같습니다. 프로포즈 하시는 거니까. 사적인 프로포즈는 아니고요. 그냥 배우로서 제가 앞으로 기대가 되는 배우고, 좀 팬의 마음으로서 정말 항상 기대되고, 같이 작업할 때도 정말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진짜 잘한다. 사실 옛날에 같이 윤성환 오디션을 같이 보다 만나게 됐는데, 그때 오디션 형식을 이제 남여 둘이서 이렇게 호흡 섞는 걸로 했었어요. 보통 이렇게 1대1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일단 그런 기회를 주신 감독님도 참 오디션을 잘 보시는구나 생각을 했고, 제가 그때 민정 씨를 만나서 되게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안 그랬으면은 너무 긴장하고 딱딱하고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오디션 전에 호흡을 딱 맞추는데 첫 대사 딱 들어오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편하게 같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감독님은 역시 또 매 눈으로 그 씬을 붙여 주셔가지고 이제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두 있네요. 분의 커플 연기 앞으로도 많이 자주자주 보고 싶습니다. 아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메인 플롯으로 예. 이상입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 그 찬미의 그 구남친 역할했던 구남 역할했던 윤정일 배우. 다 와 계시네. 네. 어떤 메시지 연기를 그렇게 잘해주시는지 영화 보면서 아주 그냥 열폭했네요. 네, 그리고 제가 유진 배우님께도 원래 CLC 아이돌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영화 속에서도 원래 직업이 아이돌을 연기하신 거잖아요. 영화 속에서 아이돌 연습생이었다가 배우로 아 그렇죠. 가수가 아니라 배우죠. 근데 이게 또 연예계 뒷얘기나 아이돌 소속사 얘기를 다루는 작품이다 보니까 원래 활동하시는 거랑 느끼실 때 아 이 영화가 보여주는 어떤 진실한 면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느끼신 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되게 조금 잘못하면은 좀 일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걸 봤을 때 그래도 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했잖아요. 그냥 실제로 저 사건이 터지면은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느꼈어요. 네, 용기가 됐나요? 네. 활동을 하시는데 네. 너무 뜻깊은 작품을 만들어주셔가지고 아주 감동적이네요. 또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막 재밌게 소개해 주시고 여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예.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이랑 최유진 배우님께 하나씩. 저는 감독님께는 영화를 보면서 찬선님 잘 안 들려가지고. 네, 잘 들려. 안 들린다. 그냥 네네네. 예. 잘 들렸는데. 네, 얘기하시다가 중간에 듣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찬선님 그 역할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사실 이제 영화 같은 데서 저런 캐릭터를 뭐 주변에 있을 법한 캐릭터인데 영화 같은 데서 막 직접 드러난 적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서 혹시 뭐 실제로 뭐 모델로 삼은 인물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목표로 하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최유진 배우님께는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게 정말 아이돌이신지 몰랐는데 끝나고 검색해보고서 알았거든요. 정말 연기 잘하셔가지고 인상 깊었는데 그 앞으로 이게 또 연기를 하실 기회가 되신다면은 뭐 이번에는 사실 정말 뭐 아이돌 역할 기존에 하시던 일과 비슷한 역할이었잖아요.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하고 싶은 역할은 웰컴 투 동막골의 강혜준 선배님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제가 방송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이런 면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좋네요. 네, 좋습니다. 설찬선 캐릭터요. 저것도 약간 제가 모델인 것 같은데. 제가 주변한테 좀 따박따박 같이 이제 남자들하고 저도 사실 되게 마초고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되게 많은데 제가 업데이트를 좀 아슬아슬하게 한 6개월씩 먼저 하는 타입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가령 이제 한 몇 년 전에 저를 생각하면 위험하다.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일이 나아졌으면은 그다음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같이 뭐 남자들하고 농구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먹고 그러고 저 되게 마초처럼 노는데 그런데 문득 이렇게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문득 갑자기 누가 그런데 제가 진짜 하면은 잠깐만 불편해. 그거는 좀 위험해. 이렇게 딱 말을 해버리는 타입이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보통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남자는 남자한테 좀 지적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걸 따박따박 이제 말하면서 해가지고 뭐 분위기가 뭐 약간 안 좋아지면 또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좀 설찬선은 약간 저한테서 좀
저랑 뭐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서 좀 가져온 것 같고요. 그거 하면서 좀 걱정한 건 혹시라도 저렇게 올바른 지적을 하는 거가 희화되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정 배우가 되게 재밌게 연기를 하는데 그 재밌게 하는 연기가 마치 코미디 빅리 같아서 약간 페미니스트를 희화하는 느낌 그런 걸 느껴질까 봐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그걸 이제 그 김경일 배우가 연기한 허동수로 상쇄를 하려고 그랬던 게 허동수가 이제 배운다는 느낌. 아, 이 사람 왜 더 나아질 수 있는 사람?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사람? 지금은 지식이라든지 원래 살던 그 바운더리가 이런 쪽에 예민한 이슈들에서 좀 떨어져 있어야지 몰랐지만은 들으면은 끄덕거릴 수 있는 사람으로 허동수를 좀 확실하게 옆에서 콤비로 만들려는 그런 계략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서 마지막 손들어주셨던 분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 받을까 하거든요. 감독님께 지금 네, 이번이 이제 감독님께서 처음에 그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거기서도 황재성 배우님이 매니저 역할이었던 것 같고 그 뒤에도 또 할 수 있는 자가 조금에서 히어커 이야기가 나오고 이번에도 또 기획사 진행터가 나오는데 그냥 뭔가 이게 그렇다고 지루하다거나 지겹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다 각자 재미있었는데 특별히 감독님께서 뭐 주변에 친한 매니저분들이 계신가? 막 이런 그래서 뭔가 되게 그 이야기를 계속 기획사를 배경으로 하시는 거 궁금해서 제가 이제 매니저를 그 주인공이나 등장 어떤 소재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거를 질문해 주셨는데 너무 일단 그거를 다 본 사람도 별로 없는데 감사하고 일단 사실 좀 친했던 매니저 그 정현주 배우님 회사 대표랑 좀 친할 뻔하다가 그분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분하고 친해질 뻔하다가 도저히 못 친해졌고 실제로 되게 친한 매니저는 한 분 있어요. 이주승 씨, 장동윤 씨 매니저 김희석 실장하고 거의 모든 거를 같이 좀 상의를 많이 하는 그쪽에 배우 추천 참 많이 했던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원하는 건 아니었을 거고 제가 처음에 은하병사라는 영화에 영화 감독을 준비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했잖아요. 나중에 보는데 그 영화가 지금 뭐 되게 싫거나 부끄럽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때 저한테 맞게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영화 감독을 하는 게 되게 싫더라고요. 물론 지금 저희 공민정 배우님도 있지만 홍상수 감독님은 매번 이제 영화 감독이라든지 또는 소설가를 등장시키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계속 본인이 꽂히셨으니까 계속 하시면 되겠고 이제 본인의 서사에 그게 제일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그렇게 저는 소설가 영화 감독에 제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약간 어떤 인생의 큰 위기가 아니라 자잘한 위기에서 봉착해서 좀 득이 안 되는 커뮤니케이션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끝에 좀 괜찮은 아이러니랑 마주하는 괜찮은 아이러니라 하면 옆에 도움이 안 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같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보낼 만한 사람이었네. 위기의 수요일을 저 사람들 덕분에 이제 벗어나고 주말을 같이 보내니까 나쁘지가 않네. 뭐 이런 정도를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걸맞는 직종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좀 매니저더라고요. 그 친구들 사실 여기 지금 매니저님들이 좀 있는데 다들 속으로 저 새끼가 뭐 이렇게 저 감독이 언제 자기들한테 현장에서 관심 준 적도 없으면서 이럴 텐데 저 죄송해요. 이제 어떤 진짜 매니저의 실제 애로사항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뒤에서 뭔가 어떤 존재를 빛나게 하고 그 사람하고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리스크를 해결하고 다니는 그런 존재한테 좀 관심이 많아요. 이제 제가 생각한 영화 감독도 약간 그런 거고 영화 감독이든지 다른 직업이든지 제가 관심 있는 직종들은 자기가 약간 어떤 그 철학적인 고뇌에 빠져 있다기보다는 그건 사실 다 있거든요. 그런 고민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리스크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거에 제가 관심이 많다고 보니까 실제로 제가 약간 그런 포지션이고 제가 직접 리스크들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매니저를 호명하게 되는데 주변에 매니저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뭐 제가 만약에 치과 쪽이랑 친하면 아마 치과 의사로 할 것 같고 좀 이렇게 삶의 제 범위가 넓어질수록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분발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금방 가죠. 근데 이게 그만해야 되는 시간이 돼가지고 너무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돌 권한대행부터 앞으로 또 많이 만들어주실 거니까 인터넷에서 또 많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박종환 배우님부터 마지막에 해주시면 그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극장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름 건강하게 나세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 걸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위 조심하세요. 예,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안전히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떠들어가지고 일단 관객분들한테 진짜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되게 조인스러운 마음으로 왔거든요. 진짜 감사드리고 배우분들한테 또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까지, 그리고 저기 사실은 그 저희 촬영 감독님이랑 또 이제 기린 제작사 박광재 대표님 계신데 제 작은 작업들을 되게 퀄리티 있게 항상 여러분들 보시기에 퀄리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 일정과 저 예산에 항상 진짜 어떻게든 자잘한 무빙과 서포팅을 해주시는 저 스태프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열띤 분들이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다른 영화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